네. 지난 2월에 우리 기성동 마을대학 정말 바라고 바라던 대학의 문을 열고 오늘 1년 만에 마지막 11월 마지막 종강인데 저를 또 불러주셔서 제가 1시간 정도 지난 2월에 했던 얘기 일부와 새로운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대전문화유산 울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여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다음 주인지 알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카톡방에 올라와서 오늘이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게 좀 잘 이어질지라고 하는 좀 우려도 있는데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기성동의 역사, 마을 자원을 빠짐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몇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최근에 프로필 비슷한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래서 활동하는 내용은 뭐 등등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전 향토문화연구가로 앞으로 불렸으면 좋겠고, 대전이라는 지역에 특히 기성동을 좀 제대로 연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동은 구기자 기자인데 넷버들 기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구기자 기, 넷버들 기의 재성의 마을동, 기성동이라고 합니다. 넷버들 기, 우리 산성이 하나 있죠. 흑석동 산성. 흑석동 산성 바로 밑에 이 버드나무랑 관련이 있는 지명이 하나 있어요. 어디일까요? 아마 동네는 봉곡동에 들어갈 겁니다. 야실 밑에 마을, 유천동 마을이죠. 유천동 마을이 마침 버들 유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동네 위에 있는 성, 그래서 혹시 이렇게 불렀나 싶기도 한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근거가 없어요. 기성동이라는 저 이름은 고려시대 기성부에서 대전군 기성면이 만들어질 때 1914년에 일제에 의해서 기성면이라고 하는 면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 설이 있지만 정확한 지명 유래를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진잠이라는 이 지역, 과거에 이 지역에 지명 중에 진잠이 있죠, 지금도. 근데 진잠이 진티로부터 왔다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진잠초등학교 뒷산이 산장산인데 다 이게 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산줄기가 길게 이어진 동네. 근처에 논산의 연산처럼 연달아 산이 있다, 이렇게 연산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일대, 진잠과 기성 일대도 그런 길게 이어진 산줄기, 여기에 뭔가 지명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쉽게 생각해요, 진성이 기성이 된겨, 이렇게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을 좀 제대로 좀 잘 정리하고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기성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성은 1994년도 대전 지명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려 때 기성부에 속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잠 현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0개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은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이거 제가 강의하기 전에 영상을 보셨을 텐데, 그 영상이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아마 우리 해설사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기성동의 전통과 마을 이야기 뭐 이런 정도의 주제로 10개 법정동의 곳곳에 1구, 2구, 3구, 저희가 한 20몇 개 되잖아요. 그 마을들이 23개. 그 마을들에 대해서 드론으로 하나하나 찍어서 그 주요 자원들까지 영상과 사진으로 담은 그런 것들 잠깐 보시다가 보신 겁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신 거예요. 10개 법정동이 있습니다. 보시면 매노동, 봉곡동, 산직동, 오동, 용촌, 우명, 원정, 장안, 평촌, 흑석까지 10개 법정동이죠. 94년도 당시에
지금보다 약 2배 가까이 인구였어요. 6,246명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의 특성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서 명산과 깨끗한 유원지가 많고 산청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시민 휴양지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산간 오지를 전원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아, 그래, 동의하는 측면도 있고 뭔가 또 다르게 기성의 좋은 자원들, 좋은 이야기들을 더 염두에 두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이렇게 시내에서 올 때, 저 가수원에서 올 때 흑성 내거리에서 좌회전하면 늘 이런 풍광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묘합니다, 기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느낌을 뭐라고 해야 될까? 대전 안에 가장 면소재지다운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이고 여기는 아직도 개발이 안 돼서 면소재지 같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뭔가 그 정감으로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면소재지 같은 고향 같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 아직 무슨 개발이 안 됐어 이런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현수막들을 보면서 유일하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딱 대전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미지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긍정의 이미지로 좀 보여줄까라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아,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흑석동이라고 하는 저 지명으로 카카오 맵에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대전 서구 흑석동이 다행히 맨 위에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제천에도 있고 동작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네요. 그래서 이 동네의 지명들 유래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돌이 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더 시골 군단위 쪽에 리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괴산, 서산, 곡성, 청도 등에 흑성리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떤 지명유래를 갖고 있을까라고 찾다가 곡성에서 이런 지명유래를 찾았어요. 보니까 검은 돌이 있으므로 검은 들 또는 흑석, 금평이라 하였는데 금평 이게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서구의 흑석동과 아주 닮은 그런 지명유래를 여기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 4개, 리 4개, 흑석이라는 지명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몇 개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우리 흑석동에도 바로 금평교라는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금평추어탕, 금평이용원, 금평이용원 옆에 있는 그 어린이 공원이 공식적으로는 금평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안내판에 크게 금평 어린이공원이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예, 금평 어린이공원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도 쓰고 있는 거죠. 흑석동 유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옥녀 탄금형의 명당이 있다. 그 들. 그래서 옥녀 탄금, 즉 검은 고를 탄 들 이렇게 해서 검은들 이렇게 부르다가 어느 순간 검정 돌이 돼서 이거를 쉽게 한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흑석이 됐는데 이게 일제 때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흑성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같이 불렸던 게 검은 들, 말 그대로 검은 고 금에 들평자를 써서 금평이라고 같이 불렀던 거예요. 조선시대부터. 자, 그래서 흑석이 훨씬 더 우위의 지명으로 남고 금평은 사라지진 않고 다행히 사라지진 않고 곳곳에 금평이라는 지명도 함께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성동의 법정동 지명 유래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기성동 풍경을 말하다 라는 책 속에 앞부분에 잘 담겨져 있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동 하나만 소개를 하면 우명동인데요. 우명동이 왜 우명동일까? 얼마나 오래된 지명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가장 오래된 지명 우명동 어디에 나오냐면
삼국사기 기록 무려 동성왕 14년, 서기로 따지면 492년에 이미 나온다는 겁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왕이 우명곡에서 사냥을 하는데 친히 사슴을 쏘아 맞췄다. 딱 저 기록이 있어요. 즉 동성왕이 사슴을 쏘아 맞췄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동성왕이 492년에 우명공에 행차하여 수렵을 하고 있는 장면이 수록되어 있는데 왕의 수렵 기사는 심신을 단련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대체로 그 지방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친히 답사하여 지형을 파악하고자 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 우명곡이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현재 서구 우명동에 비정된다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백제사 전체에 나온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대전에 한 15,000에서 2만 개 정도 지명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기록에 남아있는 지명은 바로 우명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말고 498년에 나오는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정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정동보다 한 6년 이상, 6년 이상 먼저 우명동, 여기서 추정하는 우명곡이 우명동일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에 왕이 쓸데없이 수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공주대학교의 사학과 교수님 중에 흑석동 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오만의 그 신라의 대군이 어디로 거쳐서 갔을까라고 하는 논문에 보면 흑석동 산성 근처로 지나갔을 거다라는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 흑석동 산성이 갖고 있는 그 위상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분이 있는데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주도 여기서 가깝고 부여가 가까워요. 근데 동성왕은 공주에 있을 때 왕이거든요. 향후에 수도를 이전할 때 주변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루트, 길 이런 등등을 아마 시찰차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대전군 관내, 그러니까 약도에서 1928년에 보면 이 당시에 바로 기성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장 북쪽에 도안, 관저, 가수원, 괴곡동까지를 포함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14개 동이었던 거예요. 이러다가 80년대에 먼저 도안, 가수원, 그 다음에 관저를 대전시에 떼주죠. 그리고 대덕군 기성면으로 괴곡동까지를 갖고 있다가 89년, 그러니까 직할시가 될 때 그때 이제 괴곡동도 내놓게 되면서 10개 법정동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 괴곡동은 갑천을 가로질러서 양쪽으로 있잖아요. 흔히 얘기해서 구리골 쪽과 선골 쪽이 있어요. 그래서 선골은 정림동 행정동으로 붙고 이 구리골 쪽은 이제 가수원 행정동으로 붙게 되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면적으로 보면 이만큼이 현재 우리 기성동입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따지면 대충 봐도 한 3분의 1 이상, 반 정도 이상은 껴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위성사진으로 볼 때 우리 기성동의 모습입니다. 자, 요거는 94년도 지명지에 나오는 진잠팔경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왼쪽에 정뱅이 느티나무, 미리미 느티나무, 무당바위, 꽃바위, 그 다음에 질바루 칠성바위, 질바루 조선바위, 시누리 느티나무, 야실 암수 봉황리, 이게 진잠팔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위치들을 다 아시나요? 네, 꽃바위는 아직도 유명하고 조선바위도 도선암이라고 해서 우리 평촌 그 길가에 우리 마을회관 앞에 있죠. 질마루 칠성바위는 거의 지금 사라져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실의 암수 봉황대는 얼마나 유명했냐면 좀 이따 다른 자료에서도 등장합니다. 자, 이런 진잠팔경이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촌동, 용촌동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특히 지성묘가 꽤 많았다는 것, 선돌이 꽤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몇 개만 확인해 보면요. 여기 보면 질마루 선돌이라고 있습니다.
제라에서 조금 더 등촌으로 가다 보면 삼거리, 화암사하고 갈라지는 삼거리, 그 반사경 밑에 삼각형처럼 거의 다 묻힌 선돌이 있어요. 예전에는 마을에서 위했던 돌입니다. 근데 현재 남아있긴 해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오동 장전리 선돌이라고, 즉 장바탱이 선돌이죠. 현재 남아있습니다. 길가에, 유래비 바로 옆에, 정류장 바로 옆에 남아있고, 크기로 따지면 현재 우리 기성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남아있는 선돌 중에 가장 키가 큰 날씬한 그런 선돌이죠. 자, 근데 증촌 쪽으로 옛날 그 증촌교 옆으로 선돌 3개가 있었다는데 지금 있나요?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내력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자, 어쨌거나 94년도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을 다 확인해보고 이렇게 어떤 표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벌써 내년이면 이 책이 나온 지 30년이거든요. 그런 작업을 지금 누군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23년 1월에 제가 2월에 강의할 때 우리 기성동의 인구가 3,530명이었어요. 인구가 당연히 줄었겠죠. 얼마나 줄었을 것 같습니까? 한 8개월 지난 9월에 지금 3,500명이 무너졌어요. 지금 3,487명입니다. 2023년 1월에 10명이 돌아가시고 유일하게 서구에서 빵명이 태어난 동네예요. 1년에 우리 기성에서 4명, 6명 이 정도 태어납니다. 그런데 9월에도 안타깝게 빵명이에요. 돌아가신 분은 6분입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도안이나 관저 이동이나 둔산 이런 데는 뭐 한 거의 20명, 30명씩 태어나는데 우리 기성은 지금 2달만 유일하게 빵빵이에요. 자, 이렇게 인구가 2019년 대전시 기록에 보면 저기 멀리 대청동과 더불어 급속히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으로 우리 기성동을 선정을 했었는데 선정만 하고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마을대학이라든가 기타 기성동에서 주민자치회라든가 또 우리 청년회라든가 다양한 자생단체들이 기성동의 어떤 발전, 새로운 더 살기 좋은 마을 뭐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그 대책들을 진짜 이제 세워야 된다라고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관계인구라든가 생활인구라든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는 받아들이고 우리 기성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좀 이따 강의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8도 9년지라고 하는 진잠현 지도에 보면 우리 기성이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도 자체가 너무 이뻐요. 잘 보시면 이게 진잠 지도입니다. 진잠 지도에 구봉이니까 아마 구봉산인 것 같고 구봉산 남쪽이 우리 기성이니까 요 일대겠죠. 그래서 상남면, 즉 진잠의 상남면 일부와 하남면 일부가 우리 기성이고요. 안평산이라고 하는 해태산이라고 하는 산 2개가 표시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진잠 산천 박리도로 지도 1872년 지도에 보면 아까 우리가 현재 23개의 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통이 예전에는 다 리 아니면 이 사람은 우리 동리 사람이야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무슨 동과 무슨 리가 아주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맨 위에 거하고 요 밑에 것만 확인하면 밑에 거는 잘 안 보이지만 흑성리라고 써 있는 거고요. 여기는 물이 약간 돌아요. 수회리라고 써 있는데 원정동의 무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최근에 지난번 축제 때 대전 축제 때 오고 가면서 보여줬던 자료이기도 한데 1918년 9월 7일 날 아마 공식적으로 작성이 된 문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0년 전, 100년이 좀 넘은 그런 자료에
우리 기성동 지도가 이렇게 이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글씨도 꽤 잘 썼고요. 이 당시 대전군의 기성면 말고 북면, 뭐 구죽, 탄동, 뭐 동면, 산내 등등의 지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 지도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동네만 표시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기성동이 특이하게 갑천 상류의 물줄기를 다양하게 표시했고, 또 하나는 색깔을 살짝 입혔어요. 그래서 이쁘게 물줄기가 표시가 되어 있고, 또 기성동이 기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기차길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 자체가 좀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딱 얻고 현수막으로 여러 장을 만들기도 하고, 저 뒤쪽도 있는데 액자도 만들어 가지고 몇 분들한테 우리 제라에도 선물을 주고, 우리 자치회에도 저렇게 요겁니다. 요거 이 구석에 얘가 얘예요. 드리게 됐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지도에 정말 우리 기성의 아주 그 지명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남아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자, 나중에 크게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지도만이 아니라 문서가 있었거든요. 그 문서와 현재, 과거와 현재를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뒤에 있는 이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같은 사진이고요. 자, 여기 삼거리가 현재 흑성 네거리 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뒤에 살짝 천막 두 개가 보이는데 그게 지금 금평 이용원 그 뒤쪽 편, 그러니까 공원 앞에 있는 아마 주차장 근처쯤, 즉 흑석 장날에 장이 섰던 그런 곳이 이렇게 보시면 잘 보입니다. 여기죠, 여기. 자, 아마도 현재 저희가 확보한 사진, 물론 그 전 사진도 있을 건데, 집에 보면 오래된 일제 때 사진을 현재 기성동 토박이들 몇 분들이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사진이 60년대 후반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로부터 한 30년 전 사진이니까 아마 진짜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뭐 증조 이런 분들의 만약에 그 사진을 갖고 있다면 여기에 반 정도는 기성면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부살모에 나온 기성면 낙성식 때 사진입니다. 지금 이 건물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저런 건물이었죠? 70년대까지는 이 건물이었나요? 그러면 혹시 우리 아버지다, 우리 할아버지다라고 알아보는 분들이 솔직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성동 사람들이 있는 오래된 사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날짜를 잘 보면 6월 1일 날 아마 낙성식을 한 것 같습니다. 기성동 마을은 이렇게 10개 법정동은 이 색깔로 표시를 했고요. 나머지 4개가 다른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1915년에 가구 수고요. 인구는 5,200명 정도 됩니다. 93년도에 아까 보여드렸던 6,246명, 그리고 2023년은 가구 수는 늘었는데 인구 수는 확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구가 한 반 정도로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큰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저동, 가수원, 도안, 계곡동을 다 합쳤을 때, 그러니까 기성면, 과거 기성면이 그대로 있었다면 인구가 얼마일까? 약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시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꼬실 인구는 저 관저, 도안, 가수원. 니네 옛날 우리 그 학교 여기 다녔잖아. 해야죠.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는 기성초등학교예요. 1935년. 1932년, 3년 이쯤에 당시 일제 때 기사를 살펴보면 기성과 관련된 가장 핫한 당시의 그 기사는 초등학교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미리미에 박씨들이 많이 살잖아요. 농촌에.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 기성면의, 그러니까 면 소재지, 면의 사무소를 가수원으로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쪽 가수원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한 흔적들이 있어요.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는데 결국 여기에 남게 된 그런 기사들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또 그거는 한번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개 법정동 중에 어디가 그러면 사람들이 많았냐? 1915년 당시에 1등이 원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성 면 시절로 따지면 가수원에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흑성리가 생겼고, 그 다음에 원정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면 보시면 흑성리도 인구가 542명, 한 중간쯤 되네요. 중간쯤 되고, 원정은 인구가 많으니까 아마도 거기에 여기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면 소재지에 여기 3개, 어떤 우리 기성동의 우리 청년의 회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중학교 때 학교 다닐 때, 기성중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야 임마 니들 똑바로 하라 이러면서 기성면에 말이야 여기 3개나 있어. 이건 전국에 기성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 3개 있는 거 가지고 상당한 어릴 적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1등이 원정, 용천, 우리가 생각보다 인구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는 어떠냐? 당연히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흑석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장안동, 평촌, 원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흑석, 장안, 평촌, 산직 이렇게 인구가 2023년 기준으로 많습니다. 자, 15년의 마을 가구 수입니다. 흑석동 보니까 2015년과 2023년을 비교한 거예요. 가구 비교입니다. 요종 122명, 이게 가구 수죠. 예, 가구 수가 이렇게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기는 요 데이터도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치를 찾았냐면 면석이가 열심히 쓴 이 자료 덕분이었습니다. 예, 이 자료에 그 인원수가 다 나오잖아요. 이거를 다 표로 만들어서 다 정리를 하고 지금 재가공해서 아까처럼 그래프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한 거고, 여기 저 보시면 충청남도 대전군 기성면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흑성리, 매놀이를 이렇게 썼네요. 산직리, 장안리, 그리고 오리, 평촌, 우명, 원정, 용천, 봉곡. 예. 그리고 뒤에 보면 관저, 도안, 가수원, 괴곡. 예, 이렇게까지 14개가 다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 뒤진 거고요. 여기서 도로가 어떻고 산맥이 어떻고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죠? 암석이죠. 요것만 잘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기성동 분들은 금방 보이실 것 같아요. 바위 중에 유명한 게 2개 있다는 거죠. 뭐죠? 아닙니다. 그거보다 여기 이 기록에는 용암입니다. 그러니까 용태울 저수지 밑에, 장안 저수지 밑에 있는 거기 용바위 마을에 용암이 있고요. 그다음에 봉곡동에 봉황대, 암봉황대, 숫봉황대, 야실마을을 바라보면 왼쪽에 있는 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있는 데가 암봉황대. 그다음에 흑석 산성 바로 밑에 이렇게 모퉁이 돌아가는 쪽, 거기에 지금 많이 가려져 있지만 그쪽에 숫봉황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성에서는 암석 중에 용암과 봉황대가 유명하다라는 어떤 좋은 정보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8년, 그러니까 5년 뒤에 또 비슷한 자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면석이가 바뀌었나 봐요. 그렇죠. 글씨 굉장히 잘 썼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대충 썼어요. 면석이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도 인원수를 다 파악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정 7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제 때 연호잖아요. 1918년이고 9월 7일. 그래서 아까
그 지도가 1918년 9월 7일자로 여기에 딸려 있는 지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동여 지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기성 쪽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디가 기성일까요? 대전이 죄송합니다. 자, 대전이 이렇게가 대전일 텐데 여기 보면 구봉산이 보이니까 구봉산 근처가 대전이겠죠. 여기 잘 보면 안평산도 있고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요. 두마천인지 이거는 잘 안 보입니다. 여기 보면 밀암산이라고 써 있어요. 보이시나요? 밀암산. 이게 밀암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멍이 뽕 뚫려 있는데 이렇게 산 모양으로 대동여 지도에 된 상태에서 동그랗게 구멍이 있으면 오래된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성이라고 법례에 써 있거든요. 잘 보면 이 대전 전체에 3개가 있습니다. 유성에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덕진이라고 한 거에 보면 여기도 보입니다. 이렇게 3개가 대동여지대에 대전에 있는 고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월평동 산성, 이거는 아마도 저고 산성 아니면 안산동 산성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분명히 흑석동 산성입니다. 그 이유가 구봉산의 남쪽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밀암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밀을 미르로 풀어버리면 미르암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용촌, 미리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밀암은 아마도 용촌과 연결된 관련 있는 지명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밀암, 미르암, 용촌입니다. 미림입니다. 미림.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흑석동 산성인데 이게 2013년도 당시의 그 위성 사진입니다. 근데 2018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이 성 주변으로 성 안쪽 10m, 성 바깥 20m를 대전시가 지정된 모든 성, 26개 성을 다 수목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성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그 사진을 보시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권서피 교수님 댁에서 정뱅이 마을 앞에 두고 저 멀리 보는 여기가 바로 흑석동 산성입니다. 자, 지금 주변에 수목을 많이 제거를 한 모습이고요. 자, 여기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무슨 복신, 뭐 인계, 인원,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유인원, 유인계, 당나라 장군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신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백제의 그 복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용삭 2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662년 7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662년 7월의 내용이에요. 자, 복신의 남은 군사를 크게 깨뜨리고 지라선비, 윤성, 대산, 사정 등 아마 산성동에 있는 사정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책들을 함락시키고 군사를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았으며 거기에 군사들을 배치하고 진압하고 지키게 하였다. 복신 등인 진연성은 여기서 이 진연성이 바로 이 성 흑석동 산성입니다. 진연은 진잠의 백제 때 이름이에요. 그래서 진연성은 강을 내려다보고 있으며 높고 험해서 요충으로 될 수 있다 하여 군사를 더하여 지키고 있었더니 인괴가 밤에 신라 군사를 독려하여 성곽기 밑에 바짝 다가붙었다가 날이 밝을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와 800명의 백제 군사를 참살했으니 신라의 군량 수송로가 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전에 있는 수십 개의 산성이 다 신라와 당나라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다 함락됐는데 끝까지 버텼던 대전 지역 전체 산성 중에 끝까지 중심을 잡고 버텼던 곳이 바로 흑석동 산성이라는 뜻이고 이 성이 무너지면서 이제 대전 쪽 공주나 부여에서 볼 때 동쪽인 대전 쪽이 이제 뚫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군량미를 못 받아서 당나라 군사가 거의 죽게 생겼는데 이 바로 여기 보시면 군량 수송로가 통하게 되었다. 살 수 있게 됐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요 성이고 당시 기록인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옛날 그 소위 그 역사책에 이 부분이 많이 수록되어 있고 우리 삼국사기에도 간단하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진현성에 대한 입지를 아주 쉽게 기록해 놓은 책은 이런 게 있어요. 깎아지를 듯한 절벽 위에 성이 있고 그 밑에는 큰 뇌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대전 전체에서 바로 여기밖에 없어서 과거부터 이 성을 진현성이라고 추정을 했던 거죠. 자, 최근에 제가 가봤습니다. 다시 용산에서 바라본 요 평촌이고요. 여기가 바로 흑석동 산성입니다. 멀리서 본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승산골에서 올라가서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수목제거 2018년에 할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작년 11월에 이렇게 저희가 답사를 해서 현장 공개 때 참여를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이거는 보고 가겠습니다. 삼국시대 백제의 전략적 요충지로 추정되어 온 대전 흑석동 산성이 발굴을 통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발굴된 성벽의 양식도 발견된 유물들도 흑석동 산성이 백제시대에 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홍선 기자입니다. 산속 한가운데 거대한 성벽이 나타났습니다. 해발 190m의 산 정상부를 둘러싸고 있는 둘레 540m, 최고 6m 높이의 석축과 토축이 혼합된 산성입니다. 삼국사기 등 옛 역사서를 통해 백제군의 요충지로 추정되어 온 흑석동 산성이 실물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대전시와 연구진이 지난 8월부터 진행한 발굴조사에서 흑석동 산성의 성벽을 확인했고 성의 남문으로 쓰인 곳으로 추정되는 터도 발견했습니다. 고구려나 신라와는 달리 그 위에 바로 돌을 쌓은 형식이 백제의 양식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연구진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좀 더운데 이 에어컨을 산주토기로 고정 출구되는데 전형적인 백제의 토기입니다. 의상화라든가 아니면 축적 방식, 수습되는 부분을 통해서 백제 시대 때 축적된 산성이다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쌓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출토 기와에 찍힌 병진이라는 인장을 통해 백제 시대 중에서도 신라와의 영토 다툼이 한창이었던 596년도에 축조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말로만 전해져왔던 흑석동 산성을 직접 본 시민들은 놀라움과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완전히 그 산성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니까 좀 감개무량하다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와서 역사를 느끼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는 좋겠습니다. 대전시는 내년 추가 조사와 산성 정비 사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동성입니다. 자, 지금 추가 조사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뭔가 더 예, 맞습니다. 자, 우리 기성초등학교, 기성중학교, 원정국민학교, 뭐 기런초 다 아마 그 소풍 때 이 성을 갔을 텐데 그때는 성돌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없었고 만약에 좀 빠릿빠릿한 친구들 중에 야, 여기 무슨 기와가 있어? 그래서 기와를 좀 주워다가 집에 와서 이 돌로 찧어가지고 곱게 갈아서 녹그릇 닦거나 이렇게 아마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냥 여기가 산성이야 라고만 했지 성의 위용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 작년에 발굴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벌목을 하고 지금 현재 저렇게 성벽이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발굴 성과 중에는 인장화, 그러니까 병진이라고 써 있는 그 기와가 발견이 된 건데 그게 596년이라고 하는 서기로 그렇게 추정되는 것이 확인됐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기성동 청년회에서 올해네요, 올해 이 흑석동 산성에 가서 해맞이를 했었는데 해가 진짜 이렇게 이쁘게 홍시처럼 잘 떴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사진을 제가 이제 새해 그 인사 사진으로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한 10분, 15분 이내에 그동안의 기성동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의 관광, 지금도 이걸 꿈꾸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구에서 공정관광이라고 우리 한 700만 원 정도 예산을 우리 그 기성동의 해설사 팀이 받아서 4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멤버 중에 가치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한 10회 정도 진행을 했고, 이런 활동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마을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서구의 심지어 신규 공무원들이 연수로 우리 기성을 찾아서 장태산부터 시작해서 야실마을에 가서 야실마을의 해설을 듣는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기존의 관광은 저런 그 보는 관광, 그러니까 한자로 그게 볼관자 관광인데, 앞으로의 관광은 관계가 중요한 관광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마을여행이나 공정관광이나 특히 기성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뭐 빈집의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한 30여 개 되는 펜션, 이런 것들의 좀 효율적 활용,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뭐 일주일 살기, 뭐 한 달 살기, 이런 것들도 기성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활관광의 여러 형태 중에 그렇게 살기 관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 보고요. 여행 코스를 기획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토리 투어를 통해서 새벽에 우리 그 기성에 옵니다. 특히 이제 갑천 주변에 뚝방을 걷거나 해맞이를 하거나 그리고 매화 필 때 맞춰서 그 등촌에 뚝방을 걸으면 끝내주죠. 그리고 등촌 느티나무에서 5월 전후에 해 뜰 때는 정말 장관이거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9월에는, 얼마 전 9월에는 야실부터 유청동까지 갑천 전체, 대전 아마 전체에서 가장 많은 개체의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노룻벌이 그렇다는데, 노룻벌은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세 종의 반딧불이가 다 나온다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우리 야실에서 이 유천동 이 구간은 늦반딧불이, 가을에 가장 늦게 나오는 그 늦반딧불이의 개체 수가 정말 많은 그런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반딧불이를 보러 왔는데, 그런 야간에 반딧불이를 보거나 아니면 운 좋으면 수달도 만날 수 있고요. 날씨가 맑으면 하늘의 별자리도 아주 재미있게 관찰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건 검은고 연주를 하는 이유는 검은들이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연주를 진짜 합니다. 이 연주 잠깐만 볼까요? 자, 우리 중촌의 26번 버스 종점이죠. 첫 차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분들 지금 3시 한 40분, 50분쯤이에요. 아니죠, 5시 40분, 50분쯤입니다. 그때 새벽에 뭔 일이요? 지금 이곳에서 중촌동 그 느티나무에서 새벽에 지금 검은고 연주를 듣고 있죠. 자, 이 정뱅이 마을 그러니까 정뱅이 마을 어떻게 보면 두물머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둔산에서 내려온 물과 계룡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우리 정뱅이 마을 앞에서 만나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장소가 갑천이 국가하천인데, 국가하천이 시작되는 두개천 합류점, 바로 이 지점이죠. 여기서부터 금강까지가 33.5km라고 해요. 이 갑천 국가하천 구간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매우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죠. 요즘에는 항공사진 오래된 걸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과거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이게 떼다리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콘크리트 다리 말고 그 떼다리, 나무로 얼기설기 해서 그
그러니까 뚝방에 있는 때를 삽으로 떠다가 뒤집어 놓은 흙이 위로 가게 그 때다리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야실 입구에 있는 그 느티나무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대전 우리 기성에서 그냥 평지에서 차가 쉽게 접근하는 그 위치에서 가장 멋진 노을을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야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을을 보고 있는 모습이죠. 연도가 이상하네요. 왜 저렇게 됐을까요? 작년인데. 예, 작년에 지금 젓가락 위에 다 김밥 하나씩 먹으면서 우리가 작년에 아마 9월일 겁니다. 그래서 반딧불이를 같이 봤던 바로 그 장소인데 그 봉황대, 안봉황대 위에 석가모니 석조열애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질 때 보면 나름 멋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한데요. 자, 과거에 찍었던 그 사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가 그 유명한 야실마을에 비보림이 있는 거고 책에도 제가 담았고 이 비보림이 있는 그 길 이름 고유명사가 독선거리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이 지명 꼭 살리자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어르신 말이 예전에 이 나무 심기 전에 돌짝 하나 그냥 박아놨다니까 그걸로 수구매기 한 거야 라고 돌이 서 있는 거리 즉 독선거리라고 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동네 사람들이 독선거리를 잘 몰라요. 이 어르신이 말씀해 주셨던 그 거리 이름이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마침 우리 마을 해설사가 여기 사세요. 그래서 해설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렇게 함께 갔던 분들한테 야실마을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여기는 흑석 칼국수집에서 도시락을 부탁을 해서 이렇게 도시락을 먹었는데 105개 정도를 4번 할 동안 시켰으니까 하나에 10,000원이면 얼마죠? 매출이 짧은 한 2주 사이에 100만 원 넘게 매출이 올랐습니다. 너무 정성껏 해주셔서 오신 분들이 너무 잘 드셨고 또 동네에서 너른 품으로 이 공간도 내주셔서 저희가 마을 이야기 듣고 또 바로 이어지는 이게 이제 요즘에 그 앱이 워낙 좋아서 별 볼 수 있는 그런 스카이 맵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그 별을 봅니다. 별도 보고 이런 이제 반딧불이도 관찰을 하게 되는데 잘 보시면 이거 예전에 찍었던 야실마을 바로 뒷산에 북두칠성이 보여요.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다 2등성이고 얘만 3등성이라 살짝 안 보여요. 그죠?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북두칠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미자르라고 두 번째 있는 요 별의 위에 어른들이 좋아하는 알코르라는 별이 있어요. 옛날에 로마에서 아주 그 특공대, 그러니까 아주 날쌘 군사를 뽑을 때 시력 검사를 했다는데 너 이거 두 번째 별 위에 얘 보이냐? 라고 해서 보입니다. 이러면 시력이 1.5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뽑았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두 번째 별 미자르 위에 알코올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아까 제가 그 야실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진짜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가져온 그 핸드폰으로 찍어요. 그냥 찍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봅니다. 그래서 진짜 북두칠성 찾기도 힘든데 요 알코올까지 찾아서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별이라고 하면서 재미있게 찾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10,000원짜리 하나씩 꺼내봐라. 그때는 10,000원짜리에도 보시면 이게 북두칠성인데 두 번째 별 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거를 찾는 과정에서 야실에서의 별자리 관찰이 매우 재미있어졌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기성동 추적 미션 여행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 버스를 빌리게 되면 최소한 30만 원씩 든다고요. 근데 21번 버스나 20번 때, 그러니까 20번 때 27번까지 8대 버스가 우리 기성에 들어오는데 그 버스를 잘 활용을 하면 저희는 이제 21번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버스를 타고 22, 그 다음에 24, 25, 20번. 그러면 4개의 버스를 타야
서남부 터미널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요 짓을 했는데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GS 편의점에서 내려서 여기 보여 GS 편의점에서 내립니다. 사거리까지 가서 아까 그 현수막 쫙 있었던 거를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 딱 좌회전해서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야, 면 소재지 같아요. 진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래봬도 편의점이 2개예요. 그래서 기성동에 편의점이 2개인데 기성동역 앞에 뭐냐 했더니 CU, 이게 정답인 거죠. 야, CU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옥녀 탕금형 해서 제비집이 모두 몇 개냐? 2개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제비집 2개 있잖아요. 둘 다 키워서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은고 들판에 두자 한자로, 이게 금평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찾을 수도 있어. 머리 빙빙 도는 거. 이거 돌잖아요. 그 이용원 앞에 이발소. 예, 그래서 이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금평. 이분이 70년에 그 1월 5일 날 인수해서 영업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벌써 50년이 넘은 거죠. 이분이. 그래서 67년부터 금평 이발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안 바꾸고 자기가 70년, 이분이 공주 사람이거든요. 공주분인데 몇 년도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막 물어봐. 당황스러웠습니다. 막. 그랬더니 여기 택지를 개발하고 지금 여기 사시잖아요. 그때부터인지, 그래서 막 연도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인수한 건데 70이 정답이고, 진짜 이거를 다 맞춘 사람이 있어요. 다 맞춘 사람이 있어서 선물을 기성동의 참기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선물을 줬습니다. 저 우명동의 참기름으로 선물을 줬는데, 이것도 맞춘 사람이 있어요. 2번 사진 지도에 이곳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 잘 보시면 여기가 보면 시장이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 시장.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요 천막이 뭐냐, 시장. 이걸 맞추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작물, 이게 뭐냐면 달구지 방앗간 앞에 사람 키보다 더 큰 가지를 기가 막히게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지 50개 사드렸거든요. 이거를 모교당터에 그 여성회관에 가서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2,000원에 5개 2,000원에 3,000원에 해드리겠다 해서 좀 좋은 걸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5개, 정답은 2,000원. 작물은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다리 이름은 금평교, 8번은 정류장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게 산막골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다 썼어요. 여기 보면, 우리 여기 보면 자작나무 펜션 근처, 자작나무 펜션을 알게 하려고 우리 여기 유혁현 선생님, 그 다음에 누구인가요? 그래서 뭐 이런 건 이제 안내판 보면 정답이 나오고요. 정조 때 어떤 사건, 진산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성지순례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73을 기억해라. 이게 뭐냐면 1.5km를 그 장안 분교 옛날 거기까지 쭉 걸어가야 되는데 한적하고 괜찮아요. 차만 안 오면. 야, 세상에 장태산 뒤에 이렇게 긴 길이 있어? 다들 놀라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73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라고, 도대체 이게 뭐냐? 좀 이따 정답이 나옵니다. 이 슈퍼의 이름은 장안 원슈퍼입니다. 연탄의 개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장안 분교, 정류장 이름 뭐 이렇게 해서 이 15개 문제를 100점 맞은 사람이 있어요. 와, 진짜 30대 젊은 친구였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 뒤에 여기 사진 찍게 돼 있거든요. 검은들 유래비에서 이게 나오게. 젊은 친구들이 이제 사진 찍었고, 요거 원슈퍼의 매출이 10만 원이 넘었어요. 이날 엄청나게 사줬어요. 이 원슈퍼 이 사장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고마워하셨고요. 1073은 우리 해설사 중에 알프스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김순희 선생님. 그래서 1073이 알프스 펜션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억하게 만든 이거고요. 요 길을 이렇게 걸어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잘 정비가 안 돼서 어수선했긴 했지만 이런 재밌는 시도는 꽤 괜찮다고 평가는 아주 좋았고요. 조금 단순화하고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를 좀
쉽게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장 얼마 전에 진행했던 게 바로 이건데요. 우리 명곡 소풍관 들렸다가 도림농원에서 밤죽기 체험을 했고, 예, 그리고 바릿고개 느티나무부터 이제 원정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이 또랑을 끼고 걷는 이 길이 굉장히 한적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뭐 우울하다, 막 요즘에 뭐가 손에 안 잡혀, 그 다음에 난 진짜 이 정신적으로 힘든 것 같아 등등등, 뭔가 이제 걸으면서 풀려고 하거나 새로운 각오를 하거나 또 도란도란 걷고 이야기 나누면서 뭔가 좀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길 막 이렇게 걷지 말고 기성동 같은 이런 좀 한적한 마을길을 걷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루트를 그렇게 좀 편안하게 걸으면서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이 길을 걸은 20여 명이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주 재밌게 걸었다, 예,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마지막에 매년 아마 첫째 주 토요일 정도에 행사를 하죠, 이 누르벌에서. 예, 그래서 그 메타세카의 앞에 여기에 다 모여서 행사를 마무리를 했었는데, 기성동 뭐 주민자치회나 청년회나 하여간 이 기성동의 공동체에서 이 누르벌 접시사 생태원과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큰 행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요거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1시간 정도 됐는데요. 여기서 제비마을을 잠깐만 소개하면, 신탄진의 사굿장이 열리는 장터가 신탄진역 뒤쪽에 있어요. 근데 올해 마을여행 프로그램으로 이 신탄진 제비마을 프로그램을 무려 4번이나 진행을 했는데, 이유가 지금 도시에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 제비가. 그런데 신탄진역 뒤면 꽤 그래도 도시화되어 있는 아파트가 바로 옆인데 거기에 제비가 있다고 사람들이 놀라워 하더라고요. 무려 제비집만 40채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제비집을 보러 오는 그런 투어를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서 환경적인 그 고민도 해보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 보면 새카만 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제비 새끼의 사체예요. 그러니까 제비집을 지을 때 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과 하천이 주변에 있지 않으면 흙을 확보를 못하니까 이제 물하고 해서 흙을 물어와요. 침을 섞어서 제비집을 짓거든요. 우리 여기도 다 그렇게 진 겁니다. 자, 근데 물어올 때 낚시줄이 함께 딸려온 거예요. 그래서 낚시줄과 함께 이렇게 집을 짓게 된 거죠. 알이나 새끼일 때는 그 자리에 한 21일 정도 있거든요. 근데 알 뭐 하면 40일 정도 있는단 말이에요, 이소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다리가 걸린 거죠, 이소하기 직전에. 그래서 바둥바둥 거리다가 결국은 누구도 끊어주지 못하고 새끼 제비가 죽은 그 사체예요. 그래서 이런 낚싯바늘, 낚시줄 이런 것들 좀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이 신탄진 그 장터에 기름집 옆에도 있었답니다. 아주 옛날에.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끊어줬대요, 가위로. 그래서 잘 온답니다, 계속. 그 집에 7개인가 돼요, 제비집이. 그리고 재밌는 건 그 기름집 주변으로 제비집이 거의 뭐 7대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쪽 편 쪽 사람들이 제비집이 많고 맞은편 쪽은 적어요. 근데 신발 가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막 자랑을 하다가 쭉 이렇게 하면서, 이쪽 사람들이 인간성이 더 좋아요, 저쪽보다. 이쪽이 더 인간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비집을 계속 짓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과 그 뭔가 제비와 이 소통한 그 공유가 있어요. 뭐냐면 얘들이 그 건강원 집도 그렇고 몇몇 집들이 얘들이 들어온답니다. 들어와서 실내에 들어와서 뭐 이런 데 앉는데요, 높은데 앉고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주인을 테스트한답니다. 선 본다는 거예요, 선을 잘 보고 안전하다 싶을 때
바로 이제 적당한 곳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 건강원 옆에 헤어샵이 있는데 헤어샵 주인한테 여기 제비집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기분이 언짢대. 여기 올 봄에 짜짜짜짜짜짜짜짜 하면서 자기 집 바로 앞에서 엄청 상의하고 나하고 막 교감을 했대. 여기다 짓는 줄 알았대. 건강원에 지셨대. 싸가지 없는 집이라고. 자, 그래서 제가 흑성대거리 주변하고 저 미리미 그 정류장 앞에, 그 다음에 기성면사무소, 지금 기성동 사무소 들어간 그 입구 옆에 양옥집, 이런 곳에 제비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탄진에서 제비마을 이런 정당 이야기라는 공정과학 프로그램을 아주 멋지게 하시는 선생님을 한번 초빙해서 기성동에서도 내년 봄에는 충분히 이 제비 투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에는 아주 이 기성동의 아주 다양한 그런 자원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렸다면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에 관심 갖고 옛날 문헌을 찾아보니까 함께 가공해서 공유할 만한 자료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기성동이 갖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행 체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저희가 시도했던 몇 가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졸업식에 제 강의를 가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혜정 대표님. 그 기성동 미션 여행 여기 있는 분들 다시 가봤네요. 정답을 좋습니다. 다 알았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멋진 강의 해주신 안혜정 대표님께 우리 인사 한 박수.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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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을대학 종강이었는데 오늘 강의 잘 들으셨는지 우리 박철기 조합장님께 질문 하나 해주세요. 우리 지역 지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명은 무엇일까요? 우명. 네, 우명곡. 우명동. 우명곡. 수업장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정말 그 많은 것들을 배웠죠. 작년에 우리 안효정 대표님하고 같이 우리 마을 숨은 보물찾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 마을에 대한 애정이 막 샘솟듯이 정말 솟고 우리 마을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런 그 작년이었고요. 올해는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좋은 자, 우리 청년의 화이팅 한번 하시죠. 청년의 화이팅!